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늦게 시작을 해요. 지금 한 8시 50분에 시작을 하는데, 뭐 영상 올리고 이러면은 거의 11시가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제가 원래는 좀 시간을 가지고서 뉴스를 좀 다 읽어보면서 연관을 지어서 좀 괜찮은 섹터나 아니면은 종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간중간에 봤던 뉴스들, 그냥 그런 뉴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오늘 중국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다고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뭐 5시 뉴스니까. 네, 그래서 뭐 종식을 했다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종식이 됐고 뭐 백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아마도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랑 계속 티격태격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 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뭐 방안을 하든 이러한 방법으로 좀 자기 편들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죠 지금. 그래서 국내에 코로나만 종식이 조금 좀 조용해진다면, 국내 코로나가 그렇다면은 충분히 방한 이야기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늘었어요. 136명.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늘진 않았고 119명에서 136명이니까 살짝 올랐죠. 어쨌든 100명대, 엿새째 100명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보여요. 같은 시간대로 봤을 때 어제보다 한 21명? 어쨌든 아무래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는 싶어요. 뭐 한 150명 되지 않을까 대충 150, 16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코로나 이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코로나 관련주들 언택트나 아니면은 그거 이어지는 다른 섹터들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수도권 2.5단계 연장 여부를 갖다가 주말쯤 발표를 한대요. 금요일날 발표를 할지 주말 넘어서 주말에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도 장 끝난 다음에 발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자, 이제 뭐 거리두기 효과는 가시화를 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대요. 방역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적 방역도 약간 좀 확실하게 코로나를 죽이고 다시 풀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대에서 지금 풀어봤자 이거는 바로 또 200명, 300명 늘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2.5단계 연장 여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5단계에서 내려서 다음 주 예상대로 원래 하기로 한 대로, 자 보면은 원래는 이번 주 13일까지가 이제 2.5단계고 그 다음에 20일까지가 2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장을 하면은 또 하나씩 밀려나겠죠. 그러면은 연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련주들 오를 수밖에 없겠고, 네. 자, 오를 수밖에 없겠고, 오른다면은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2.5단계가 유지되면은 그래도 많이 빠졌죠. 이제는 진짜 이제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는 싶어요. 2.5단계 연장만 돼도. 자, 우선은 여기 재택 그리고 원격 수업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줄은 상태에서 아무 반응도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확진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질 않다 보니 대체로 비슷해요. 차트가 거의 20일까지 가고 있죠. 웬만한 애들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알서포트가 좀 일어서 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알서포트 다시. 자, 소프트캠프는 매동을 볼 때마다 좀 특이하긴 해요. 외국인하고 기타 보면 계속 들어오는데 시장가로 올려 사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주워먹는 모습이에요. ECS도 외국인들 계속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최대치 갔을 때는 가면서 다 팔고 떨어지면서 다시 사고 있죠. 코로나 확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모양새는 좀 독특하죠. YBN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10만개, 20만개 이런 식으로 좀 대량으로 들어왔던 적이 앞전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번 정도 코로나가 튀어만 준다면은 크게 슈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자, 메가임디도 보시면은 자, 대량으로 계속 들어오죠. 여기는 뭐 그냥 계속 들어오네. 여기는 외국인하고 뭐 기관들
연기금까지 같이 다 들어오고 있고, 어차피 코로나가 늘어서 한번 가게 되면 이미 다 같이 눌렸기 때문에 단체로 같이 달릴 거예요. 뭐 어느 섹터가 뭐 덜 달리고 이런 건 있겠지만 웬만해서 그냥 지금까지 눌린 게, 예를 들면은 눌린 게 YBN 같은 경우에 꼭대기부터 본다고 하면은 한 33% 돼요. 지금 32%, 33% 이러면은 한번 올라가면은 이런 대장 같은 종목들은 뭐 한 10에서 15%씩 그렇게 가줄 수 있고, 알서포트도 꽤 됐죠. 이런 애들이 달려준다면은 뭐 이제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계속 쳐주겠죠.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건 베팅이긴 해요. 코로나가 나는 좀 늘고 2.5단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코로나 좀 늘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여기에 좀 베팅 해볼 만하죠.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하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포장 배달 이쪽도 한 번쯤은 더 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올라온 것 자체가 얘는 거의 없어요. 자, 올라온 만큼 거의 빠져가고 있죠. 자, 보시면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는 웬만해서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면은 건드려 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 준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요. 한 번 정도 코로나가 튀어서 200명대를 한번 넘어줘야 되겠죠. 자, 오늘 좀 늘었고 내일 좀 는다면은, 모레 만약에 좀 크게 는다, 모레가 이제 목요일날, 아무래도 테마성 강한 아이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날이죠. 이게 또 내만의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가 좀 있는 그런 테마들인데, 그때 이런 친구들이 한 번쯤은 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양도 뭐 거의 계속 다 내려왔고, 지어소프트도 외국인들이 뭐 기타 법인도 계속 들어와요. 이런 애들 보시게 되면은 웬만한 애들이.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방역 쪽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서 약간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여기는 뭐 방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2.5단계를 유지하고 더 간다면은 얘네들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일주일 또 느는 거니까. 그래서 재택, 교육, 뭐 포장, 이 정도, 택배 포장, 이거는 이제 좀만 더 가면은 추석이죠. 추석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포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좀 많아지니까 해서 얘네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은 제가 종목별로 원래는 거의 다 찝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짧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9월 중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항체 치료제죠. 자, 어디겠어요? 그러면은 뻔하죠 이제. 자, 여기도 9월 중에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을 한다. 이게 뉴스가 뜨면서 아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녹십자 계열들. 그리고 뭐 9월에는 셀트리온, 10월에는 녹십자 코로나 치료 생산. 제가 셀트리온은 잘 안 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긴 한데 원체 자기 본업이 또 크다 보니까 그거랑 엮어서 같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오르기 전까진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생각보다 1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조? 뭐 2조 됐었나? 2조가 안 됐을 거예요. 1점 몇 조 정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이러한 이슈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덩어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녹십자 쪽을 보게 되면은, 항체 쪽을 보면은 녹십자가 이제 14% 올라가면서 역시나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앞전에 고점 맞고 떨어졌죠. 정확하게. 자, MS가 상을 못 쳤네요. 상 칠 줄 알았는데 얘는 못 쳤었구나. 동시호가 때 풀렸어요. 얘도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항체 이야기가 나오면 항체랑 진단키트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앞전거 한번 돌파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앞전거 돌파는 했어요. 오늘 돌파는 했고, 자, 그 다음은 한 25,000 보이죠. 저거 돌파하려면 제가 봤을 때 생산해서 9월에 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 진단키트 얘네들 수출된 거 공시가 나오든지 뭐 그러면은 좀 얘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원체 좀 그렇게 안 무겁잖아요. 아직 4천억 밖에 안 되고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진 친구여가지고 얘는 좀 가벼우니까 잘 갈 것 같고, 시노펙스 얘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이렇게 튀었다가 죽이고 또 튀었다가 죽이고 다시 약간 튈 위치는 보여진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림 잘 그려내면서 이제 튀려고 해요. 뭐 내일 튈지 안 튈지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뉴스가 뜬 다음에 약간 무너지면서 끝났어요. 뉴스가 뜰 때는 이렇게 다 튀었는데, 녹십자도 보면은 아니야 녹십자도 잘 튀다가 막판에 동시효과 때 무너뜨리고 좀 끝냈죠. 항체치료제 9월에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정부에서도. 그리고 렘데시비르 뭐 기사 제목을 좀 애매하게 적긴 했는데 이게 하나 있었어요. 자, 당국에서 렘데시비르 투약받은 환자 274명 중에 16명 사망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렘데시비르 이거 효과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중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것 같은데, 뭐 원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망 가능성이 높으셨던 분들이 사망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중에 투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렘데시비르 투여를 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자, 어쨌든 렘데시비르는 있지만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죠. 혈장 치료제가 이제 그 한때 그 이낙연 이제 당대표가 약간 좀 밀어보려는 그런 쪽이긴 했었어요. 해서 계속 정부에서 좀 미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거는 뭐 원체 볼 게 없어요, 별로.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차트여서 뭐 25,000원이었던 애가 한때 10배를 갔었죠. 11배네요. 12배 거의 다 됐었네.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가 뉴스 나오니까 또 가볍게 튀어 오르는 모습. 홀딩스 2우고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지주사죠. 녹십자하고 뭐 MS하고 막 되게 많아요. 뭐 웰빙도 있고 랩셀도 있고. 근데 이쪽에 지주사인데, 자, 역시나 지주사도 계속 흘러오다가 이때가 그걸 거예요. 크게 한번 슈팅했을 때가 승인 받았을 땐가? 그때일 거예요. 그러고서 한번 튀고 죽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 올려가려고 좀 거래량도 터지고 있어요. 녹십자도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방향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재료 소멸로 볼 거냐. 왜냐면 9월이잖아요 이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 9월, 자 이거 셀트리온이고, 그래 셀트리온이었고, 이거 말해야지. 10월에 이제 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을 한다 라고 해요. 임상시험용 2차 혈장 제제 생산을 개시했고 10월 중순에 제제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2시 반 조금 됐죠. 2시 반쯤. 자, 2시 반인데 저게 뉴스가 나왔는데 10월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음 달이긴 한데 2시 반 되면서 한 이때 뉴스 살짝 알으셨던 분들 먼저 봤겠고, 자 한번 무너졌다가 2시 반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재료 소멸로 보느냐 아니면은 좀 횡보를,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재료 소멸로 받고 이거를 상단을 부실 정도의 그 정도 재료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또 내려가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다가 10월이 다가오면서 또 하나가 뭐 터지겠죠.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뭐 하나씩 저런 식으로 이슈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슈팅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볼만 하다고 했던 가격이 이거였죠. 248,000원이었었나 그랬죠. 이 정도 깨면은 잠깐 왔었어요. 오기는 저는 보긴 했는데 안 샀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이게 배팅 해볼만 하다고는 했는데 나눠 사면은 그대로 가네요. 어쨌든 이쪽은 이렇고, 자 오늘 초록뱀 상한가 쳤죠. 초록뱀이 이제 BTS 관련주고, BTS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군복무 관련해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초록뱀을 살려는 드라마, 그 뭐 성장 과정인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데, 자, 그 스카이 ENM이라는 곳에 대주주가 됐어요. 뭐 유상증자 대금으로 100억 원이 납입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뱀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설명드릴 게 있긴 하더라고요. 자, BTS 관련주 하면은 원래 DPC잖아요. 근데 이제 초록뱀은 가긴 했어요. 근데 자, 넷마블하고 DPC는 약간 힘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넷마블은 그래도 다른 이제 지분들도 있잖아요. 뭐 카뱅 지분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뭐 빅히트 엔터도 있고,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대형주고 좀 움직임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DPC가 못 간다는 거는, 얘는 DPC는 이제 기업 관련 이제 상장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 있는 키스트나 이런 애들은 방탄 BTS가 뭐 군 면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크게 갈 친구들이라 좀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방탄 관련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그 빅히트 엔터 관련, 회사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PC 옮기면 한번 보고 갈게요.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놀고 있어요. 그냥 오늘 봐도 외국인 앞전에 25만 주 산 거 거의 다 팔았죠. 그냥 핑퐁 하면서 그냥 왔다갔다 지금 핑퐁 게임 하면서 그냥 시간 죽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 죽치다가 횡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다가오가 지면은 갈 것 같아요. 24일이었나 24, 25일일 거예요, 기간 수요가.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쉬지 않을까. 16일까지는 좀 덜 쉬어도 시작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주에나 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게 없잖아요. 자, 그랬고 요 정도 방탄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BTS 뭐 푸른 하늘 효과다, 뭐 초록뱀하고 여기 해가지고 뭐 아까 지분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차트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좀 까먹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제약, 아닌데. 뭐야, 내 제목을 내가 잘못 알았어. 왜 안 떠? 그냥인가? 그냥이구나, 여기서는. 자, 오늘 좀 빠지면서 끝났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좀 매수하셨다고 하면서 뭐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뉴스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차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은 거래량은 지금 꾸준히 잘 터지고 있고, 재료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저기 전부 다 코로나 관련 뭐 한다 하면 그냥 계속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게 임상만 하다가 그냥 사라질 회사일지 어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훅 사라지면은 그냥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모든 앞전 차트들을 다 무시했죠. 이미 거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좀 봐요. 이 정도면은. 진짜 멀리 왔구나. 오늘 이쯤 되면은 한 번쯤은 하락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수급이 지금 없어요. 수급이 이런 식으로 다 나가요. 지금 다 나가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나중에 한 대 맞기 시작하면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개인이지 진짜 개인이 아닐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세력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세력주면은 세력이 어차피 근데 죽이더라도 한 번에 죽이진 않아요. 자기들도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한 번 죽여서 어디 정도 걸러놓고 다시 한번 띄우고 또 죽여놓고 걸러놓고 이러는데, 약간은 지금은 좀 들어가는 게 좀 아니다 보여지고,
뉴스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말씀도 하셨고 차트 보니까 지금 이쯤 되면은 손 안 다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수익이다 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3만원짜리가 뭐 요즘 가긴 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해외 임상이 활발히 하고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뉴스는 나와요. 희한하게 뉴스는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세력주 같아 보여요. 자,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 시즌 다 됐죠. 지금 동시 진단 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 회사 저 회사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상한가를 치기 시작해요. 뭐 엔디포스도 오늘 신고가 찍으면서 상한가 쳤는데 얘는 앞전에 이미 저거를 개발한다고는 했었어요. 자, 개발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자, 허가 절차. 자, 녹십자 MS도 뭐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공시가 없다 보니까 슈팅이 연타적으로 크게 못 갔죠. 아무래도 그 수출 공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단키트 쪽은. 어쨌든 요런 애들 같이 동시 진단키트 얘네들이 이제 좀 활발히 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식약처에서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임상계획을 계속 승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독감과 코로나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돼야 되고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 아픈지. 그래서 다시 국내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회사들이 먼저 판매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쪽 먼저 만드는 애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뭐 시젠도 동시 진단키트 출시를 했다 라고 하면서 뭐 진단키트의 다른 점은 제가 보진 않았어요. 자, 이제는 웬만한 곳들이 동시 진단키트가 다 나오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은 잘 안 가요. 뭐 딱히 가는 모습 없어요. 시즌 오늘 저 뉴스 때문에 갔나 오늘? 8일날 오늘 저녁인데 배또 뉴스가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가려면 뭐가 뉴스가 하나 터졌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거 같은데 동시진단 키트 그러겠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은 뭐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보자. 이건 보고 갈게요. (10시간) 전 있네. 자, 11시 10분. 자, 11시 10분에 시작했죠. 11시 3분에 저기보다 뉴스 빨리 나온 데 있나봐요. 자, 11시 3분부터 슈팅 해가지고 막 갔는데 역시나 윗골이 달고 끝냈죠. 다 던졌겠네요, 외인들. 뭐 그렇게 많이 안 던졌어요. 생각보다는 뭐 적당해요. 앞전에 사온 거 생각하면은 그냥 앞전에 사온 거 좀 던진 거고. 근데 얘는 저는 제가 원래 진단키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진단키트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여기저기서 어디까지 했냐. 이거 말씀드려야지. 그 크래프톤이 상장을 만약에 한다면은 상장 일정이 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요즘 IPO가 뜨겁잖아요. IPO 관련주들 지금. 그러니까 증시에 남아있는 돈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주식을 하려고 집어 넣으신 분들의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카카오 게임즈를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 한 50 몇 조가 남았어요. 이만큼이 환불됐어요. 60조 가까이가 60조가 환불이 됐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외에는 다 주식시장에 남겨놨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저도 이건 들은 얘기예요. 뉴스도 있긴 해요. 찾아보니까 한 30조가 시중에 있죠. 근데 이분들은 약간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IPO에 넣겠다고 그 많은 돈을 묵혀놓고 기다리잖아요. 아니, 거의 일주일 동안 돈을 못 쓰잖아요. 일주일을 그렇게 빼내려면은 앞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팔고 그 다음에 3거래에 있다가 출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그 회사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어놨다가 기다렸다고 환불받고 다시 또 빼와서 내 증권사에 넣고 주식을 하려면은 그냥 이분들은 원래 주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IPO 관련해 가지고
SK 바이오팜 보고 했더니 굉장히 뜨겁구나, 이거는 무조건 하면 돈 버는 게임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 쪽만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IPO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어제였죠, 어제. 맞다, 어제 카뱅 이슈 얘네들 오른 이유가 뭐 뉴스가 뜨고 뭐 주관사가 선정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시간도 넘쳐나요. 그냥 이거 그냥 넣어놓고 묻혀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뭐 1년 정도는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처럼 안정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에서는 딱히 막 거품 낀 것처럼 막 계속 올라가는 애들 잡기도 싫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서 이 돈이 다 IPO 관련주로 갈 거라고 좀 봅니다.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넵튠이 있죠. 저는 넵튠이 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카카오 게임 끝났잖아요. 근데 크래프톤 상장까지 뭐 얘기도 아직 없어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단일 게임이기 때문에 상장이 그렇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저도 많이 알아보진 않았어 가지고. 해서 저는 한 10,000원 정도, 뭐 좀 프리미엄 더 준다고 쳐봤자 한 1,500원 이 정도 터치하고 돌지 않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네요. 오늘도 한 5% 올랐죠. 뭐 특별히 누가 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막 모으려고 한 건 아니고 주고받고 하면서 약간 오르긴 했는데, 우선은 갭 자체가 떠서 시작을 했고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시총 30조다. 어디서는 제가 40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나는 좀 어려우니까 아마도 방법은 하나죠. DPC 같은 경우,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도 단일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TS 한 그룹만 있다 보니 그래서 인수합병을 계속했죠. 소스뮤직이나 아니면은 플레이스나 이런 쪽을 다 인수를 하면서 했는데, 이쪽도 아무래도 게임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게임 회사를 사와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상장까지는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얘 관련해 가지고 지분 있는 곳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확실한 거는 넵튠이 한 1점 몇 % 가지고 있어요. 1점 몇 그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안 되니까 뭐 차기작 엘리온이 있나봐요. 뭐 엘리온 흥행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 자, 엘리온 출시를 보면 되겠네. 자, 출시일이 없어. 자, 보면은 찾아야죠. 무조건 이런 건 날짜 있는 건 무조건 찾아야죠. 22년에 해 주시고, 아니잖아. 이상한 거 알려줘. 11월 출시 뭐라는 거야 니들. 아직 날짜가 안 떴나? 뭐 CBT 모집은 6월 이때부터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거 카페랑 이런 거 다 보다 보면은 나오는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8, 9월은 뭐쩌고 하네요. 어쨌든 뭐 올해 안에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올해 다 몇 월이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년인가요라고 아니고 아마도 얘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얼마나 게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잘 된다면은 넵튠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가 있겠죠. 크래프톤 관련된 회사가 몇 개가 없어요. 크래프톤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이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그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따상인데. 어쨌든 그래서 얘 좀 지켜볼만 하고, 오히려 게임 새로운 것도 나오는 거 보면은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번쯤은 다시 앞전에 이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약간 시작하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가 잘 간다 해도 이제 맞아야죠, 이거는. 자, 이런 자리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거 돌파하려면은 뭐 하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재료 없이 이걸 돌파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분명히 한번 꼬꾸라질 거예요. 기회 한번 줄 거니까 여기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러고 뭐 설명하다 계속 딴 데로 새네. 제가 그 말씀을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KCT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29일인데, 자, 지금 이제 가상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화폐보다는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해요. 잠깐만, 센트럴 뱅킹이니까 CBDC 관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디였냐, 이거 이 뉴스 아니야. 또 잘못 가져왔어. 잠시만요. 제가 영상 시간 가니까 잠깐 정지를 하고 그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봤던 뉴스를 좀 찾아왔고, 뉴스를 또 말씀드리는 게 참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냥 제목 기준으로 말씀만 드릴게요. 뭐 어차피 주가 다 올랐으니까 뭐 더 가긴 더 가는데, 한 하루 이틀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워낙에 품절주다 보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미중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가지고 미중 디지털 화폐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패권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죠. 지금까지는 달러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내놓으니까 미국도 급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화를 진행하고 있고, 자, 29일 날이에요. 29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뭐 금융거래 정책 과제 뭐 세미나를 개최해요. 뭐 그렇게 큰 거 같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뭐 핀테크도 얘기하고 하는데, 디지털 화폐 소액 송금 시스템 제론을 비롯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왜 이걸 보냐면은 소액 송금이잖아요. 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는 이유는 무현금. 자, 왜? 무현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은 뭐 이유는 되게 많죠. 자, 그래서 보면은 편의점 거스름돈을 이제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동전이 없는 사회로 먼저 가요. 자, 디지털 화폐가 아니고 먼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폐들도 다 없앨 거예요. 분명히. 자, 거스름돈을 편의점에서 이제 은행 계좌로 받습니다. 뭐 만원짜리를 내면은 막 잔돈 들고 막 이러고 불편하잖아요. 이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니스토 3일부터 바로 진행합니다. 거스름돈을 계좌 입금으로 도입을 해요. 뭐 서비스 매장은 점차 늘려나가겠대요. 여기 말고도 하는 편의점도 있고, 뭐 전국 이마트 24시도 있고, 백화점하고 뭐 아울렛, 현대백화점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재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큰 거는 10월 15일 날 하는 G20인데, 29일 날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하나 한 건 있고, 그러고 그게 있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해서 좀 재료가,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미중 갈등으로 가기까지는 솔직히 좀 아직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건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주가 움직인 것만 좀 볼게요. 어디 갔어? 이 앞장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뭐 한네트는 같이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얘는 거래량 터져도 시세를 움직여 주거나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죽는다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냥 얘는 지들끼리 한번 올리면은 그냥 다 던지고 나가요, 그냥 깔끔하게. 자,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살아 있습니다. 앞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녀석들이고, 그리고 대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장이고, 오늘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얼추 1100만 정도 터졌네요. 대충 1100만 정도 터졌고, 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예전과는 달리 이런 윗꼬리라 달리 윗꼬리 거의 안 남기고 조용히 잘 마감을 했어요. 뭐 시간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장들이 거의 한 0.5%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른 거에 비하면은. 자, 그리고 분봉으로 봐도 뭐 잘 버텼다가 분봉에 마지막에 살려놓긴 했는데, 자, 당연히 오늘 개인이 가져가겠죠. 외국인이 모았던 게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덜 털었어요.
자, 19만 주 정도 털었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얼추 한 22만에서 24만 주 정도 될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얘네들 그거를 못 털 거예요. 털어봐야 한 5만에서 10만 개를 털면은 다시 죽습니다. 왜? 그거 다 털리면은 손 빨아야 돼요.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알거든요, 얘네도. 근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자, 이게 중요하죠. 솔직히 테마주는 기타 법인이 전 잘 봐요. 근데 투신이 좀 들어왔어요. 단탈 거예요. 얘 그냥 심심해서 그냥 단타 치러 온 것 같은데 한두 번 더 튀면은 바로 나가려고. 자, 근데 기타 법인은 15,000주에다가 47,000 들어오면서 오늘 자전 돌려주고 시세 좀 돌려준 애들은 저는 얘로 보여지고, 외국인들은 좀씩 돌리긴 했어요. 사고 팔고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고 20만 주까지 판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한 17만 주까지 다시 뭐 3만 주 샀다가 3만 주 팔았다가 그 안에서 단타 노릴만 하더라고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당연히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기간이 만주 가져갔네. 해서 우선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죠. 얘는 10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0월 15일 이때니까 좀 슈팅 나왔으니까 만약에 조정을 준다, 조정을 줘서 한 5천은 안 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자리 위에서 시작한다면은 이걸 지울게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들 밟고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세운다고 되게 좋은 자리라고 저는 매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애매하게 좀 더 떠서 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얘네는 원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고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적으니까 조금 더 갭을 뜰 수는 있겠구나. 근데 좀 가지고 놀다가, 오전에 좀 가지고 놀다가 어쨌든 크게 슈팅 쐈죠. 뭐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는 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런 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갔고, 해서 얘도 오늘 올랐으니까 좀 조정 주면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조정 줘봐야 5,000원까지는 안 깰 것 같고, 유통 물량이 적어서 조정 줘봐야 뭐 한 5,000원, 오늘 여기까지 안 깼거든요. 분봉으로 볼게요. 이 정도 될 것 같네. 딱 한 5,320원? 요쯤 되면은 뭐, 만약에 나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 막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못 샀다 이러면 한 이 정도 되면은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일정이 추석 때문에 뭐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자, 다음은 어디까지 했지 또? 지우면서 해야 되는데. 자, 반일은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없었어요. 근데 매번 말씀을 드려요. 반일 같은 경우에, 자, 포스트 아베 유력 스가다, 뭐 이제 말은 뭐 개헌 확실히 해나가겠다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베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같은 아베다, 더 세진 것도 더 약해진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나미 잠깐 볼게요. 모나미 당연히 재미없죠. 오늘 나가겠지. 또 나머지 탈탈 털어서 좀 죽어갔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어디가 뭐 샀다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좀 흘렀죠. 차트를 뭐 완전히 부신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다시 내일 또 살려 올릴 수는 있어 보여요. 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쭉쭉 모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튈 때 그냥 다 던지고 나가고, 뭐 비슷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신성은 엊그저께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는 아니지, 한 6%? 자, 6% 오른 거 적당히 뱉어냈네요. 자, 반일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1, 2월 정도는 돼야지 그 이슈가 좀 터지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나 보복 조치, 그리고 지소미아 이야기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매번 했던 말이니까 그렇고, 트럼프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또 자체에서도, 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끊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도 우리는 손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너희랑은 빠이다 이건데, 어디갔어.
자,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도 며칠 밤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자, 차트는 계속 살려놔요. 이런 애들은 추세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바닥들 지금 바닥하고 멀어졌죠. 솔직히 말하면은 8,000원 바닥이라고 전 보는데, 이거 깨지면 아 재미없겠구나 싶은데, 이런 자리랑 이런 자리 진짜 지지 잘 해가면서 내용이 별로 없어도 잘 살려가요. 그냥 머트리얼즈도 약간 윗꼬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살리는 모습이고, 티플렉스는 그냥 그래요. 그래도 얘도 차트상으로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거 딜 무산 가능성 거의 뭐 무산인 것 같아요. 이젠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산에서 안 사나봐요. 결국은 발 뺐어요. 결국은 그 발을 빼게 되면은 재매각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별게 없어요. 그냥 그거죠. 분리매각 해야죠. 자, 분리매각 하면은 에어 부산, 인수 움직임 솔솔, 뭐 이제 이미 몇 군데가 나오나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이런 거 많았잖아요. 아시아나 뭐 SK가 산다 이런 얘기 많고 되게 많았었는데, 자, 분리매각들 한다. 에어 부산 상장사니까 이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DT가 있겠지. 뭐야, 왜 안 써져? 왜 그러냐 나한테. 자, 어쨌든 분리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 얘네들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제 많이 안 빠졌네. 잘 버티네. 근데 예전에 분리매각하고 막 이슈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이런 자리까지 갔었어요. 자, 우선은 먼저 가야 될 위치가 여긴데, 이거 먼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 얼추 25,800원, 한 26,000원 될 것 같아요. 26,000원 정도 좀 넘어서서 위로 달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분리매각을 하면은 톱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팔릴 가능성도 많아요. 빨리 잘 팔리고 웬만한 대상자도 금방 나타나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차트 잘 그리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KCT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윗꼬리가 많으면은 매집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아랫꼬리보다 훨씬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뭐 특별하게 누가 매집하는 모습은 없는데, 외국인은 거의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역시나 단타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팔고만 하고 있고, 얘가 만약에 분리매각으로 간다고 하면은 크게 슈팅 나올 것 같고, 에어부산은 거의 바닥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분리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잘 팔릴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바닥일 수밖에 없고, IDT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은 개인적으로 좀 그냥 좀 그래요. 잘 가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원체 여기는 물려있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웬만한 뉴스로는. 지금 이 덩어리들이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분리매각 얘기로 가면은 아시아나항공은 더 힘들어지죠, 모양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뉴스는 더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요즘 좀 바빠가지고 퇴근이 계속 늦어서, 우선은 넥슨GT는 9월 16일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진짜. 어쨌든 얘는 제가 아는 걸로는 9월 16일쯤이었고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게임 쪽이나 이런 쪽을 잘 안 풀어주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 맞아, 이거 얘기하자. 그 오늘 어제 이제 우선주죠. 이게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를 쳤었고, 오늘 저는 그냥 바로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좀 달라요, 모양이. 좀 주식을 많이 해보셨으면은 어거지로 상을 쳤거든요. 상한가 자리에 있는 호가창을 비우지 않은 상한가였어요. 이거는. 그 얘기는 저는 바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한 이 정도 빠진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러고 좀 자리를 지키고 올라봐야 살짝 올라오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좀 달려요. 저는 이거 딱 보고서 뭘 느꼈냐면은, 여기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왔구나.
정말 카카오 게임즈 돈 남아가지고 그냥 이거나 넣어놓자, 이거 상한가 친 거 보고 와 이거 카카오 뱅크래, 이거 사야지 다음날 아침에 그냥 돈 갖다 집어 넣으시는 분들, 주식 잘 안 하셨던 분들, 약간 그게 딱 보였어요. 왜? 이걸 이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침에 굉장히 의외였어요, 얘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근데 뭐 예스도 그랬어요. 약간 예스 24도 같이 보니까 예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요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스는 좀 가능해요. 예스는 원체 가볍고 시총이 가볍고 그게 저렇게 놀만한 애인데, 아무리 우선주라고 해도 본주랑 같이 나름 그래도 커플링으로 가야 되는 주식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보고서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키더라고요. 저는 생각했던 거는, 저도 좀 더 살려고 막 밑에서 기다렸는데,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요런 자리랑 요런 자리 대충 봐가지고 한 62,400원 좀 더 쳐준다 해봤자 63,000원 보고 있었는데 안 오고 그냥 여기서 살려나가대요. 그리고 이때도 또 살려나가고, 아무래도 저점으로 좀만 오면은 살려는 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예전 같으면 이런 우선주 호가창 이렇게 비어있는 거 그냥 몇 명이 우르르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던질래 우르르 떨어져요. 그냥 그게 정상인데, 지금 약간 달라요. 분위기가,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른 게 좀 그렇고. 자, 한국 금융지주 본주도 그래요. 본주도 다 개미가 샀어요. 그냥 지금 막 17만 주를 이렇게 사면서, 예전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밀어대고 기관이 밀어대잖아요. 원웨이로. 그러면 이거 주가가 무조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빠졌어요. 진짜 굉장히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름 바닥이고 지지를 밟을 수 있는 곳이 이런 자리잖아요. 자, 이런 자리 해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좀만 빠지니까 나 그냥 살래. 다시 올라가죠. 이거 산 게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개미돈을 올린 거예요. 올릴 때는. 그러니까 이걸 턴 바꾼 게 다 개미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눌러주니까 눌러줄 때 계속 다 받아먹죠. 약간 이러한 자리였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나마 이런 자리들이니까 그래, 이 자리에는 돈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전부터 이렇게 막 계속 가져가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묻어놓으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얘는 조정을 받으면은 6만원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뭐 없죠. 여기는 딱히 뭐가 없는데 이런 숫자가 있죠. 근데 분봉으로 보면 있긴 해요. 얘도. 야, 분봉 6만원짜리 대충 보여요. 앞전에 이렇게 돌파 힘들었던 자리를 이거를 갖다가 돌파시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지하면서 턴하는 게 가장 생각하기 정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두 개 다 계속 꾸준히 지켜보긴 했는데 확실히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예스는 제가 잘 안 봤어요. 솔직히. 예스는 막 널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는 좀 기관이나 이런 샀나? 기법이 좀 팔았네요. 지금까지 모았던 거를. 예스는 지금까지 외국인하고 기법이 조금씩 끌어준 게 있었어요. 근데 사모가 좀 끌어가면서 기법이 나가고, 사모가 뭐 그래도 아직 오늘 얼마 안 팔았어요. 얘네들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선은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고, 저는 한 2-3일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드릴까? 얘도 많이 빠졌네. 얘는 이제 좀 꺾이지 않을까? 라고 봐요. 재미가 없었구나 오늘. 자, 액토즈 소프트 이제 카카오 게임즈 끝났으니까 뭐 별거 없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좀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네요.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날도 얘도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됐죠. 얘는 아직 멀었죠. 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 지분이 거의 적기 때문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얘는 봐요. 거의 아무리 잘 지지해봐야, 정말 잘 지지해봐야 돌아와서 이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단 깨고 다시 내려가겠죠. 새로운 이슈 없으면. 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다 했고. 아, 한알령. 아, 맞다. 그 중국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언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추석이 바쁘고 하니까 추석 지나고서 또 줄어든다 하면은 이제 한알령 이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원체 주가를 잘 지켜줘요. 자, 1점 몇 프로가 빠지더라도 차트 모양 잘 살려가요. 정말 누가 보면 오른 줄 알아요 오늘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만져주죠. 화장품 쪽이 그래도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종식 선언을 하면은 중국 소비가 늘어요. 중국 소비가 늘면은 아무래도 밖에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알령 이슈가 조금 있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시진핑이 해서 좀 같이 볼만하고, 얘네는 원체 많이 올라서 너무 진짜 아쉽네요. 이때 이거 돌파하냐 하면서 막 얘기했었었는데 그때 YG 설명해드릴 때. 그래서 얘네는 블랙핑크 워낙 뭐 잘 나가다 보니까 가벼운 YG 플러스나 아니면은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애들이 좀 잘 가죠. CNC는 좀 약하네요. 그래서 JYP도 지금 계속 갱신하죠. 전에 YG 엔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가볍게 넘을 거라 했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모르겠다 했죠. 이걸 넘으면서부터는 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가요. 솔직히 이제부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봐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 월드 투어를 달린 것도 아닌데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데 과연 그걸로 얼만큼 벌길래 이 정도로까지 오를 수 있을까? 거의 다 근데 기관이 올리거든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가자 하고 나가면은 정말 주가가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거예요. 또 뭐 한 번에 떨구진 않으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어쨌든 이쪽 애들은 잘 가서 부럽긴 해요 진짜. 자, 그리고 얘는 뭐 한 번 있었나? 살짝 올랐었구나 어제. 많이 갔네. A스토리 제가 그 뭐 지리산이랑 드라마 그때 저 이거 지나가다가 저도 보면서 그때 같이 찾았거든요. 영상 이거 찍으면서 지리산 드라마 이제 찍는구나 해가지고 잘 가네. 얘 분명 잘 갈 것 같아요. 얘도 잠깐 저도 샀었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호가창이 그냥 나왔는데, 돌파하려고 돌파 전에 약간 그런 모습 보이죠. 딱 이런 모습 보여요 지금. 이게 딱 이런 애들이 거의 외인일 거야. 이거 외인들. 외국인은 이렇게 사요. 사는데 정말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다 개미들 힘들게 지치게 해가지고 그러고 지들만 사버리거든요. 이거는 비슷했던 게 그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큰 슈팅 한번 줄 거예요. 얘도 살짝 보이네요. 그런 끼가. 에이스토리도 주다가 지금 약간 큰 슈팅 주려고 했다가 약간 멈칫했어요. 아직 안 줬어요. 한번 눌렀다 크게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런 윗꼬리들 있는 곳들 있죠. 잡아먹을 때 요 앞까지 가요. 그 다음에 요 앞까지 갔다가 요걸 밟고 시작을 하면서 장대를 그냥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영원히 못 들어오게. 그러고 한 요정도 맞고 떨어지겠죠. 뭐 또 그냥 갈 때까지 가요 요즘은 트렌드가. 그리고 한 12,000원 맞고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은 개미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위치가 돼버리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 계속 가요. 자, 그렇고 해서 에이스토리 괜찮네. 아직 얘가 시기는 좀 찾아보세요. 직접 지리산이랑 킹덤 쪽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빠른데 얘도 시기가 요즘 일정 매매나 이런 게 좀 되게 빨라요. 지리산도 내년 한 상반기라고 하는데 이미 이거를 이렇게 사대면은 살 게 없는데 내가. 자, 뉴는 뭐 얘네랑 같이 올랐겠죠. 자, 해서 이 정도. 그 다음 없을 거예요. 얘네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했어요 오늘.
딱히 뭐 없었고, 뭐 돈 투자한다고 하는데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셀트리온은 그것 때문에 올랐겠죠. 항체. 자, 여기도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좀 늦게 오게 되면은 한 11시 늦으면 12시에 막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영상 하나씩은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